근데 이런 게 이제 잘 지켜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말기 콩팥병까지 갈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 이내에 갑자기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급성 콩팥 손상 이렇게 부릅니다. 제일 흔한 원인이 탈수, 수분 섭취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탈수된 양이 너무 많다면 수액 주사를 빨리 맞아가지고 탈수를 해결을 해야지 콩팥 손상이 진행되지 않겠다. 또 두 번째, 이렇게 갑자기 콩팥이 나빠지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약물입니다. 엔세이드 소염 진통제, 항생제, 모든 항생제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콩팥으로 배설되는 약물들 중에서 신독성이 알려져 있는 약물이 있기 때문에 그 항생제를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조절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CT 조영제, 이게 신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콩팥으로 낮은 농도로 잘 배설되게끔 하는 수행요법이 있습니다. 그런 수행요법을 같이 해서 콩팥 손상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감염도 콩팥 손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폐렴이라든지 대상포진도 그렇고 독감, 코로나 이런 감염증이 생기면 콩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결석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전립선 비대, 부인과 질환들 중에서 있고요. 이제 약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갑자기 콩팥 손상이 생겨가지고 확 나빠지면 병원에서 복용하는 약들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 손상이 좀 안정이 된 이후에 다시 써야 되는데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약들을 다시 시작하는 환자분과 3개월이 지나서 시작하는 분들 비교를 해봤더니 일찍 시작하신 분들이 만성 콩팥병으로 훨씬 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ARB 같은 혈압약, SGLT2 이니비터 같은 당뇨약, 또 MRA라는 단백뇨 줄이는 약이라든지 GLP-1 아고니스트 같은 이런 약들은 회복이 됐으면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 이 아픈 날 콩팥 지키기라는 것인데요.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구토와 설사, 38도 이상의 고열, 탈수가 돼가지고 체중이 이제 갑자기 빠지는 경우, 소변량이 줄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원래 평소에 복용하던 약들 중에서 하루 이틀 정도 쉬어야 되는 약이 있습니다. ARB라는 혈압약이 있고요. 엔세이드 소염 진통제, 이뇨제, 톨밥탄이라는 약도 있고요. 메트포르민, SGLT2 이니비터라는 당뇨약, 또 MRA라는 이런 단백뇨 줄이는 약. 아픈 날에는 하루 이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한 3일 이상 계속 지속이 되면 그럼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근데 잠시 하루 이틀 정도 아플 때는 이런 약들을 조절할 게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급성 콩팥병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잘 하고, 약물은 잘 확인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예방 접종, 손 씻기 마스크, 폐쇄에 대한 예방 시술이나 수술들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전에 이제 중단했던 약을 언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담당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거나 그런 약들을 다시 써야 되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